네, 저는 그 강동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승돈이라고 합니다. 그 언어재활이라고 하면 이제 특히 성인하고 이제 소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아의 경우는 이제 발달성이 있는 언어에 대한 지연에 대한 재활을 하는 부분이고요. 성인에 대한 언어재활은 주로 실어증 환자가 주 대상이 될 겁니다. 실어증이라고 하면 제일 흔하게는 뇌졸중 중에 그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좌측뇌가 언어중추거든요. 좌측뇌에 특히 전두엽, 측두엽 이런 부위에 출혈이나 경색이 생기게 되면 말을 못 알아듣는다든가 또는 그 말을 표현을 못 한다든가 말이 막히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어증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그 실어증에 대해서 언어 이해력을 넓혀주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발음이나 발성 부분도 언어 재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 외부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인풋이 적다고 보시면 돼요. 치매 같은 경우는 저장소인 그 해마 부위가 퇴화되고 손상되면서 언어가 잘 유입이 안 된다고 보면, 실어증 같은 경우는 언어 이외의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제스처라든가 글씨라든가 다른 방법들로 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일단 이해도 될 수 있고 간단한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 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표현도 안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젊고 어린 아이들의 동정맥 기형이라는 그런 혈관성 질환이 우리 언어 영역에 생기게 되면 또 언어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리에 상관없이 언어 영역에 이런 병변이 생기면 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질환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퇴행성 질환, 아까 말했던 치매나 다른 질환들은 잘 치유가 안 되거나 증상 치료가 될 거고요.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초기 3개월에 가장 회복이 빠르고 그 다음에 6개월까지도 회복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더디지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는 그 치료하는 자극이나 이런 거 양에 따라서 회복되기도 하지만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6개월이 상당히 그 언어 재활 이후에 실어증 회복의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이제 경미한 정도의 그 언어 장애라고 하면 정상 그 대화가 될 정도로 회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전실어증이라 그래서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혀 말도 못하는 황구증 같이 그런 양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병변 질환에 따라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똑같은 크기의 병변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초기에 잘 했느냐에 따라서 또 예후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뇌 주변에 있는 그 특히 언어중추 주변에 있는 영역들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뇌를 자극해주면, 즉 언어 치료를 해주면 그런 자극되기도 하고, 또 반대쪽 뇌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양쪽 뇌에서 다 언어를 관장했어요. 근데 한 5세 정도 되면서 분화가 일어나서 오른쪽 뇌는 퇴화하고 왼쪽 뇌가 언어 중추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그 병적인 상황이나 극한 상황에 오면 오른쪽 뇌도 일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완전히 분화되거나 고도의 회복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일부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초기에 언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느냐, 그다음에 표현을 못하느냐, 쓰기, 읽기까지 다 해서 언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점수하고요. 100점 만점으로 이제 환산해서 몇 점이다, 50점이면 중등도 이상이다, 10점이면 심한 실어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테스트를 근본으로 해서 환자의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아까 같이 반복적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고 계신지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화가 안 되는 경우는 정확한 발음과 사물에 대한 교정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치료가 다 안 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오른쪽 뇌를 이용해서 멜로디 영양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해보세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근데 안녕하세요 하면은 음악적인 리듬이나 음을 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멜로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그 뇌 자기장 치료라고 그래서 뇌를 이 코일을 주면 여기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이 자기장이 전류로 바뀌어서 이 손상 부위 주변을 자극한다거나 반대쪽 뇌를 억제한다거나 해서 이 실어증을 치료하는 그런 최신 기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에 쓰는 약물들도 우리가 언어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물 치료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실어증이 사실 이제 제가 치료했던 분 중에 젊으신 이제 4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기억이 남냐면 처음에는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한 30점 정도 되고 상대방이 이제 말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우울감이 있나 또는 원래 내성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지금은 다 언어 장애를 좀 극복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취직을 해서 직업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38세셨는데 젊으신데 이제 고혈압이 있으셨고, 여기 좌측 기저액이라는 부분에 뇌출혈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뇌 전체가 좀 붓고,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술 후에는 이제 회복이 되셨지만 이 부위가 아까 전두엽 부위의 브로카 영역, 운동 언어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위가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부위인데, 이렇게 출혈이 생기면 언어 이해하고 말하는 부위, 연결하는 부위에 뇌 신경망에 단절이 생기면서 언어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뇌의 언어 부위를 이렇게 연결하는 트랙토그래피라는 그런 신경망을 좀 체크해 봤을 때도 우측은 잘 나오는데 좌측이 잘 안 나오고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언어 제어를 많이 하고, 집에서도 거의 한두 시간씩 종교 관련 서적들, 이런 성경 같은 것들을 매일 한두 시간씩 읽고 부인이랑 같이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퇴원 후에도 1년 후에도 매년 조금씩 좋아졌거든요. 처음에 한 30점이었는데 그다음에 50점, 그다음에 60, 70점까지로 회복이 됐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욕이 나오기도 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말한 걸 오해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기에 정확한 언어 치료를 적합하게 충분한 치료를 해주고, 약물이나 이제 뇌자극 치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히 어느 정도 이상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주변에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